최근에 부동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 불확실성이 큰 이 시장을 굉장히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많은 분들이 지금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많은 부동산 유튜버 분들, 그리고 많은 신문, 언론 매체들,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의 대폭락이 오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주택의 공급 물량, 이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그러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그런 미분양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발빠른 분들은 그런 미분양 물량들을 소유권화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 물량들이 나왔을 때,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청약 경쟁률을 피할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외면한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분양 물량, 미계약 물량, 그 물량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때, 그럴 때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는 이런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왔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줬을 때 투자자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이 이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의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지역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활용해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들에 관심을 갖고 청약에 신청을 했죠. 하지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은 극소수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점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때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A급지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에 신청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 매매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A급지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하위에 있는 B급지에 있는 물건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B급지의 물건들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구축의 아파트는 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주거 시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1기 신도시만 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핵심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을 본다 하더라도 비싼 외제차들이 2중주차, 3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외제차들을 막 긁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의 주거 트렌드에 맞는 신축 아파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의 리스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은 분양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지금 현재 A, B, C급의 그런 부동산들의 관심, 신축 아파트들의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분양권 전매 기간에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또 못 사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경쟁이 치열할 때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을 좀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청약 시장에서도 추후에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을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가격이 비싸서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입지는 괜찮지만은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청약을 하려고 하는 청약자들이 두려워서 청약 신청을 안 하거나 했지만은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층수가 나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된다면 그 당첨된 지위를 가져가는 게 그래도 좋다는 거죠. 층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아주 지방에 뚝 떨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내가 청약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중소도시 이상이 된다면 이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시설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들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청약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을 별다른 조건 없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청약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미분양, 미계약 물량 들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을 관심 있게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과연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물량들을 눈에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첫 번째 분양을 했던 호반 1차 같은 경우에도 미계약 물량들이 100세대가 조금 넘게 눈 내리는 날에 계약을 했는데 그 물량 같은 경우에도 그 물량들을 보면서 계약을 하러 간 사람들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을 보면서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얘기들이 돌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단 신도시에 관심을 안 가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반등을 하고 검단 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니까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또다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쟁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미계약, 미분양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미분양, 미계약 물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떠한 지역에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그 물량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90%의 분들은 관망을 하면서 이런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일시적인 과잉 공급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데도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의 자격 제한이 있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면 1순위 자격 제한에서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관망세가 길어지고 부동산의 조정 장세가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2, 3년 더 가게 된다면 청약의 조건들도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청약 통장을 활용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청약 통장을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자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이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주택 이상의 분들도 어쩌면 청약 통장을 써서 신축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시점에 오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더 조정을 받고 더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청약에 신청을 안 하고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청약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러한 주택을 통해 가지고 신축의 주택을 하나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망할 때,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질 때, 하락세나 침체일 때, 그런 뉴스 기사거리들이 시장을 지배할 때, 그때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승리자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렇게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망세가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투자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기회를 만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 통장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구축의 아파트들,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구축의 아파트들도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이라면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신축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저는 만약에 좀 더 많이 쏟아지고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많이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쏟아지는 그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그런 물량들 중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그리고 다소 비싸다고 하지만은 학군이 좋고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지 모르고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관망을 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에 좋은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략들을 짜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사려고 할 때 나는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남들이 팔려고 할 때 나는 한번 좀 사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빠르게 1주택자가 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일단은 무주택자 분들은 삶의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내려온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오랜 시간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주택을 팔 수 있는 매도 시점을 내가 잡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가에 사면 좋고요.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축보다는 새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팔 때, 환가할 때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신축의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이런 시점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시기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조정 장세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2년, 3년 정도 이 시간 속에서 미계약된 물량들, 미분양된 물량들을 내 것으로 어떤 지역의 물량들 그리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아닌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안정적인 1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통해서 손쉽게 신축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2주택을 했을 때 입지가 좋은 곳에 2주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2주택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2주택을 만드는 것 외에 신축의 아파트,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에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신축의 수요는 늘 있거든요. 그리고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주택자가 되는 전략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에 조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급 반등을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본다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관망하려는 투자자들 그리고 관망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의 수요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대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로 빠르게 전환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요가 일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이 시그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급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남들하고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삶이 틀려지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기준점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